지난 시즌 토트넘의 레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는 솔직히 아직도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년 만에 팀의 우승 트로피를 안겼는데도 경질이 된 그것도 만장일치로 경질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이죠. 보통 시즌 전에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의 성적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늘 그랬듯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곤 하죠. 지난 시즌 리버풀은 3위 정도로 예상됐고, 심지어 토트넘이 리버풀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정신 나간 예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토트넘은 5위에서 8위 사이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로 이름이 올라 있었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도 유럽 대항전이 전면 개편되면서 토트넘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3위로 탈락한 몇몇 강팀들이 유로파리그 토너먼트로 합류하면서 우승 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혹시나 토트넘보다 레벨이 높은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되어도 유로파리그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이제 차단된 거죠. 덕분에 유로파리그 내에서 토트넘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할 만한 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물론 무늬만 B클럽인 맨유가 있었지만, 맨유는 엔지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에게 계속해서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토트넘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부상자 속출로 팀이 흔들릴 법도 했고, 많은 안티 팬들이 토너먼트 탈락을 임무화 외쳤지만 결승 길목에서 만난 프랑크푸르트전 외에는 비교적 손쉽게 결승까지 올라왔고, 마침내 무실점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17위를 기록했고, 리그 15위였던 맨유를 꺾고 우승한 것을 두고 어떻게 토트넘을 최상위 레벨의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토트넘도 부상자 속출이라는 내부 사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토트넘의 진짜 레벨을 정확히 몇 위로 봐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독이 오자마자 곧바로 매우 공격적인 영입이 시작됐고, 영입 명단에 오르내리는 선수들의 이름값만 봐도 토트넘이 단순한 리빌딩이 아니라 전력을 훨씬 더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적설이 계속 보도되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여전히 손흥민을 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영국 현지 기사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 조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 말조차 해외 매체들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손흥민이 33살의 나이에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든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고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두고 조연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는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체력 안배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손흥민의 활용도는 분명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받으며 출전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술과 더불어서 새로 영입했거나 영입하려는 선수들의 퀄리티까지 좋다면 당연히 부상이 적다는 전제하에 토트넘은 지난 시즌 베스트 11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선수들 중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선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브레넌 존슨, 데안 클루셉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수마는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토트넘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적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수마가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실제로 비수마는 토트넘에 영입되자마자 1년은 거의 찬밥 신세였는데 그때도 잘 참고 버텨냈었죠. 이 흥 많은 선수는 매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그대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비수마를 찾는 팀들 중에 B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소속팀을 굳이 떠나는 게 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죠. 그리고 선수라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비수마도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에 매우 중요했던 선수였습니다. 집중하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유로파 우승의 숨은 주역이죠. 비수마는 팀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라커룸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데스니 우도기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라커룸에서 춤추는 비수마와 사르의 영상을 떡하니 올린 겁니다. 비수마는 이게 무슨 춤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음악에 맞춰서 매우 노련한 춤 사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던 페드로 포로는 그야말로 대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포로가 남긴 사진 한 장만 봐도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새해가 됐다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포로가 쿠두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의 윙어라고 쓴 거죠. 쿠두스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존슨과 클루셉스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도기가 올린 영상에 쿠두스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도기가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를 팬들과 공유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프랭크 감독의 새로운 전술이 유출돼 버린 겁니다. 영국 더선은 이 영상을 보고 매의 눈을 가진 팬들이 토트넘 훈련 섹션의 5가지 중요한 항목을 봤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롱스로인 오디션이었습니다. 롱스로인 하면 태국의 아란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그의 스로인은 때로는 코너킥보다 더 위력적이면서 상대팀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줬었죠. 롱스로인을 하게 되면 공이 곧바로 골대 앞 위험 지역으로 투입되니까 득점 찬스가 나올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전술인데, 프랭크 감독이 오자마자 토트넘이 롱스로인을 준비하려고 오디션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현실적인 이유는 프랭크 감독이 이미 브렌트포드 시절에 롱스로인으로 엄청난 효과를 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가 성공한 66골 중에 무려 14골을 세트피스에서 넣을 정도로 이 분야에 특화된 팀이었죠. 풋볼런던 역시 우도기의 실수로 인해서 프랭크 감독의 새로운 전술이 노출됐다면서 브렌트포드는 롱스로인을 통해 페널티 에어리어로 볼을 투입하는 것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프랭크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롱스로인을 프리킥 같은 무기로 본다.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다 라고 했던 발언까지 재조명될 정도였습니다. 롱스로인이 토트넘 전력의 50%를 차지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프랭크 감독의 새바람은 공격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감독이고, 선수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세트피스에도 신경 쓰고, 캡틴과 함께 동료들도 똘똘 뭉쳐 있고, 이 정도면 지난 시즌 17위 팀이 다음 시즌 다크호스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팅엄이 후반에 2-3-1 했다죠? 네. 여러분은 토트넘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노팅엄도 챔스도 나갈 뻔했는데 토트넘 우승 가보자! 네. 여러분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